저는 월백 생활자, 출근하지 않는 싱글 파이어족 9년차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은 3천만 원의 종잣돈으로 시작했었다. 전세금을 빼서 자영업을 시작했었고 현재는 월백 생활하는 파이어족이다. 월백 생활자는 우리 옆에 도처에 널려있지에 단지 유튜브를 하지 않을 뿐. 최근 저의 한 달 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현금은 잔돈 이외에 쓰지 않고 가계부를 쓰기 싫어 한 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알뜰폰만 2,000원, 인터넷 사용료 17,000원 포함해서 생활비는 월 평균 80. 경차 할인 카드니까 여행할 때 쓰는 기름값도 물론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스, 수도, 전기요금은 월 평균 5만원 자동 이체를 한다. 과거에 자영업을 해서 6,700씩 벌드가 마찬가지이고 반백수로 살고 있는 최근 10년도 생활비는 이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 의료보험료는 조정되어서 30만원 넘게 내고 있고 국민연금은 9만원. 의료보험료는 사회보장 복지 성격이 강해서 그냥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영업할 때 의료보험료만 350만원 내는 손님을 본 적도 있고 TV 프로에서 이자 월 500만원씩 내고 생활비 50만원인 자산가도 봤다. 대출이자 20만원과 의료보험료는 자산과 연동되니 생활비는 아니다. 인천 빌라 2개와 대구에 있는 대지 16평의 소형주택은 시세 차익이 별로 없어서 2024년까지 처분할 생각이고 구로의 16평 소형 아파트와 봉천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으로 노후에 실타래 뽑듯이 뽕을 뽑아먹고 살 계획이다. 매도할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양도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1인 가구의 노후는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더 욕심부리지 않고 월백 생활자의 삶을 선택해 살고 있다. 까발리스트. 누구나 조기 은퇴해서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점심 먹고 5,000원짜리 테이크아웃 음료를 들고 있다면 당신은 거짓말쟁이. 일상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배달음식의 유혹과 자본주의의 광고. 내 노후를 걸고 자본주의의 동아줄을 잡고 싶다면 평범한 개미들은 향기로 포장한 썩은 자본주의의 동아줄을 끊어내야 한다. 배달음식 시켜먹고 백화점 쇼핑할 때마다 카드에 독이 차오른다 생각하이소. 월급으로 존버하며 투자할 시드머니를 마련할 때까지가 가장 힘든 고비지만 시드머니만 마련하게 되면 머가리가 겁나 빨리 돌게 되어 있다. 아이고 어지러워라. 시드머니를 준비했다면 우리 개미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 따져보자.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주거비에 대한 관점. 내 궁디 밑에 돈을 깔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시드머니 종잣돈은 왜 만듭니까? 기회비용으로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 쌩고생을 한 거 아닙니까? 전세로 갈아탈 수 있다면 그 목돈을 잠잘 때 엉덩이에 깔아놓지 말고 월세를 살면서 종잣돈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단은 옳다. 나도 처음 자영업을 시작할 때 전세금 3천을 빼서 장사를 했고 돈을 모았다. 그리고 목돈이 모였을 때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시작했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한다. 월세를 살면서 그 목돈을 기회비용으로 사용해 돈을 더 벌든지 대출을 더 받아서 자기 집을 사버리든지 양당 간에 결정을 내야 한다. 톡 까놓고 말하자면 내 집에 새들어 사시는 전세 세입자분들은 내가 그 집을 살 때 이자 없는 목돈을 나에게 제공해준 은인들이다. 그런 점이 고마워서 저는 재계약할 때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고 시세 차익이 생기면 돈은 내가 벌어 간다. 전세 세입자들은 집주인에게 이자 없는 대출을 주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시세 차익에 대한 콩고물은 10원도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재계약 시점이 되면 전세금을 또 올려줘야 한다. 집주인은 기회비용이 또 생기고 전세금이 오르면 집값은 또 오른다. 이쯤 되면 전세로 사는 게 좋을까 남에게 전세를 주는 게 좋을까. 인류의 역사는 소유를 위한 전쟁의 역사이다. 물질 문명이 더 발달해 소유의 의미가 없어지는 날이 왔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의 자본주의는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소유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집값이 내려가는 걸 겁내거나 대출이 싫다고 전세 고집하는 분들이 많다.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집값 상승을 추월하지는 못하고 과거 50년을 돌아보면 언제나 내려갈 때 폭보다 올라가는 폭이 컸다. 이쯤 되면 정말 내 집 하나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본주의에서 호구 1순위는 빚 없는 사람, 2순위는 기회비용을 모르는 사람이다. 뉴스에서는 2030 청년들 서울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심각하다고 한다. 단군 일의 역사상 금싸라기 땅을 개미인 청년들이 가진 적은 한 번도 없다. 뉴스에서 양산하는 어그로 쓴 기사에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전세에서 내 집 마련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사 다니면서 자산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세금 구조에서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주거 문제도 젊을 때부터 공부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10년은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착각. 우리는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많을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라 부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시간의 자유를 얻어 여유롭게 생활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돈 때문에 벅찬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자의 프레임이다.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잘못된 희망이다. 경제적 자유와 시간의 자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난 뒤에도 부자들은 바쁘다. 대부분의 파이어족들도 투자를 향한 작업은 쉬지 않고 있다. 돈에 대한 열망을 멈춘다는 것은 한쪽 팔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다. 시간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그냥 백수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르다. 나는 시간 부자를 선택했다.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쏠까 선택이라기보다는 나의 배짱이 성향이 더 이상 돈 버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버 반백수 상태에 만족한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 돈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인이 많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은 세입자들 월세 관리와 건물 보수 인력을 써야 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라도 매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 법무, 회계를 통해서 절세를 하고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한다. 나는 50이 가까워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월백 생활자도 공디에 돈을 깔아놓지 않고 전세 2,500에 살고 있다. 먼지같이 조용한 인생이다. 골치 아픈 얘기는 고마하고 파김치나 담으러 가보이시다. 오늘은 시장에서 2,500원을 주고 파 한 단을 샀다.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게 시간 제일 많이 걸리지. 참아야 하느니라, 인고의 세월을 참아야 하느니라. 이거 하나하나 따듬는 게 정신건강에 해롭다 싶으시면 까놓은 거 사있어. 이 영상 앞에 돈 얘기 듣다가 멘탈에 스크래치 났지 얘. 멘탈 안 다치고 다 깠네 얘. 밀가루 셀이 저어줍니다. 밀가루 풀이 식으면 멸치 액젓 투하. 고추는 고추. 무면을 더 넣어볼게요. 파에 아린 맛이 있기 때문에 마늘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슈가 슈가. 너무 많이 넣었다. 달게 먹지 뭐. 자, 요게 끝. 더 이상 넣을 거 없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싹둑 요래 양념을 잘 담아가 문질러주면 끝이에요. 세상 편한 게 파김치하고 부추김치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놔두면 야들이 상사 앞에서 쥐 죽은 사원처럼 찍소리 안 하고 싹 기가 죽는다니까. 윤기가 잘잘 흐르네. 짜잔! 드신 밥에 파김치를 올리가 김도 한 장 올리가 먹어볼까요? 센 놈이에 구수한 놈. 조합이 끝내줍니다.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무리하게 끝내주네요. 세다 세. 제가 센 거 좋아합니다. 후식으로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쫀디기. 그 자태 한번 영롱하네 얘. 뜨거. 오구 맛있네요. 쫀디기. 그리고 나는 오늘도 엄마를 만나러 간다. 발병 3개월이 지났는데 엄마는 아직도 혼자 서실 수 없는 상태이고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든 상태이다. 엄마 다리 들기 한 번 더 해보자. 왼다리 또 번쩍. 이거 응식이한테 보내자. 번쩍. 엄마 이거 많이 해야지 빨리 걸을 수 있단다. 그리고 생선살을 바르면서 생각해본다. 내가 출근을 하거나 시간이 많지 않았으면 이것도 못했을 것이라고. 이게 반찬을 다 골라야 된다. 가시 다 빼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감사하자. 엄마는 아직 삼키는 힘이 약해서 다 잘라드려야 한다. 엄마 많이 씹고 알았지? 삼키고 엄마 삼키고. 내가 알아서 삼켜. 엄마 손톱도 반들반들하네. 응? 나이 90인데. 엄마 재밌다. 엄마 앞에서는 그냥 어린아이가 되는 게 내 마음이 편합니다. 엄마가 마실 물도 뜨고 소소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내일도 안녕하길 바란다.